일단 그 부분을 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작하는 시간이 7시 5분 시작이고요. 5분, 그러니까 5분 딜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5분 딜레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시간이 8시 35분에 끝나요. 그래서 끝나는 타임 자체가 뭐 그 정도? 변화는 5분씩 뒤로 그냥 됐다? 그건 6시 5분까지 그렇죠. 근데 뭐 6시나 6시 5분이나 뭐 별 차이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어차피 이제 일일 테스트 봐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딱히 이제 등원 시간이 뭐 크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5분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뭐 공지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등원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조정이 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아마 6시까지 오기가 힘든 거야. 니네가 학교를 가면. 그래서 원래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시간표에서는 6시 반까지 등원이거든. 그래서 6시 반에 와서 이제 숙제 검사랑 일일 테스트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단어 시험을 보고 갔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 나면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제가 주말인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정발고가 여기 정발고 있나 혹시? 없죠? 그 정발고가 그 학사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랑 이런 게. 혹시 나온 학교 있어요, 그럼? 없죠. 6월 1, 2, 3, 5, 6, 그래? 너네 그때 본대요? 정발고가 6월 8, 9, 10, 11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6월 둘째 주에 본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대화고는 첫째 주에 보나 보네요. 6월 첫째 주에.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6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 그럼 아마 시험을 볼 것 같네요. 그러면 아마도 내신 대비를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원래 4월 말부터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일일 테스트 결과 좀 한번 볼 테니까 다 펴서 보여주세요. 보자. 아니 문제는 잘 푸는데 이유가 이거는 좀 오늘 우리 성화도 보는 게 진짜 이미 보니까 이거 없어요. 왜 그리고 답을 안 바꿔놨는데 엔드 또어리. 어디에 들어가는지 안 썼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쓰면 엔드가 어디에 쓰라는 거죠? 지금 문장이 이만큼인데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하. 사실 원문에서는 원래 후아가 나와 있었어. 원래 책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거를 좀 많이 뽑았네. 요거. 자, 그다음에 네. 여러분들 틀린 게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여기 보니까. 자, 넌 왜 안 붙여놨어? 자자. 오케이. 비슷비슷한데 아니네. 사진은 아니네. 자, 그다음에 소리. 알겠습니다. 제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다 비슷비슷한 데서 틀렸거든요. 사실 제가 일부러 좀 의도하고 낸 문제도 몇 개 있긴 한데 제가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도 좀 이제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자, 이 이유 작성하는 거 제가 뭐 거의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고등부 전범여법에 이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내신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최대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를 써야 된다, 얘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걔로 고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좀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 used 시리즈를 배울 때요. 뭐 used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be used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 다음에 be used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진짜 그냥 동사 자리에 나와서 얘네를 구분하는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요즘 고등부에서는. 왜냐?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다가 그리고 문제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암기 문제잖아, 암기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으로 이렇게 동사 자리에다 내서 문제를 잘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낸 것처럼 이 1번 문제처럼 관계대명사와 믹스해서 많이 내요. 관계대명사와 섞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채원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는 너네 이제 책에 원문에 보면 이게 이제 책에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 9회의 3번이었나? 9회 3번이었는데 101쪽에 나와 있거든. 책 한번 펴볼래? 101쪽. 자, 101쪽에 3번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한번 펴보세요. 101쪽에 3번. 101쪽에 3번을 보시면 첫 줄의 맨 뒷부분을 보시면 We are social creatures who are used to discussing our problems with others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who are가 나와 있어 여기에. who are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부러 제가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실제로 이 used 시리즈가 실제로 이런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되잖아요. 그 녀석과 연계해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주어 동사 보어인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 뒷부분은 수식어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수식어. 따라서 여기서의 used는 당연히 pp로 쓰여야겠죠. 그렇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pp로 쓰였다는 거는 이 pp는 과거분사고 과거분사 자체가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be used to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얘랑. 됐어요? 이게 일단 1차적인 거. 그럼 2차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그럼 be used 동사원형 쓸래, be used ing 쓸래 라는 해석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used 시리즈가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문제와 믹스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다? 첫 번째, 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지 너가 과연 알아챌 수 있느냐라는 구조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너가 문맥에 맞게 고를 수 있느냐라는 해석 문제가 섞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등부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101쪽의 3번처럼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 문제잖아. 그렇죠? 이렇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의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적 생물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논의하는데 익숙한 사회적 생물이라는 게 문맥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ing정을 써줘야 된다. 이게 1번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어법상 틀린 게 없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을 거는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뭐 find를 뭐 병렬 구조로 잡을 거냐? 너무 쉽잖아. 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내기에는 문장이 너무 짧고요. 앞부분이. 그럼 이제 우리가 기껏해야 될 만한 거는 뭐 이 정도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대시라는 거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왜냐면 come up with라는 녀석의 목적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이때 대신 당연히 생략해도 되고요. which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둘 다 가능하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끝. 3번 볼게요. 이거는 실제 101페이지 3번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걸로 냈는데요. 보시면 an experiment 주어 was conducted 동사. 자, 수동태에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뒤에 수식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with a group of women experiencing low life satisfaction 까지가 전부 다 수식어가 되는 건데 요 중간에 살펴보면 한 어떤 이제 여성의 집단을 데리고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뒤에 이 전치사 with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죠. 그럼 여기까지도 또 완전한 문장인데 이어서 ED형이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앞에 동사 있으니까. 따라서 준동사 자리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럼 ED는 당연히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아하 PP로 쓰인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데 low life satisfaction이라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형인 experiencing을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낮은 삶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거잖아, 이 여성들이. 그렇죠? 여성들이 경험을 하는 거니까 문맥상으로도 능동의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experiencing, ing형을 써줘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근거를 여러분이 다 작성을 해줘야 정확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4번 넘어갈게요. 4번은 some of the women were introduced to others who share their situation 까지 주어, 동사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또 수동태 나왔으니까 이형식 완전한 문장.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요. 이어서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여기까지 또 앞에 있는 others를 수식하는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some of them 주어, were left 동사, on their own 수식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하가 보어입니다.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애야. leave 목적어 투부정사. 원래 이랬었어. 수동태 되니까 이제 보어만 남은 거지.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이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문장이 다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거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콤마라든가 또는 대시라든가 이런 애들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접속사를 그래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접속사를 써줘야 되는 근거가 뭐라고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 콤마는 연결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이 접속사 and와 뒤에 나와 있는 them 이거 대명사잖아. 이 them이 가리킨 게 누구야? 앞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는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the women 여성들이 되겠죠. 여성들. 됐어? 그럼 어쨌든 접속사와 대명사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단어 관계 대명사로 쓸 수도 있겠죠. 되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는 women 여성들 즉 사람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전치사 of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이렇게 써도 올바른 정답이 됩니다. 되니?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요. 변형할 때 지금 쌤이 낸 것처럼 some of them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다 some of whom을 써놓고 and를 한 번 더 써놓는 거야. 그럼 이제 and가 두 번 나온 셈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5번은 문제가 딱히 될 만한 게 없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도주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 이건 사실 어법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독해 쪽이 좀 가까운데요. 뭐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선생님, 도주후는 무조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무조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후를 썼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말하는 걸 테니까. 됐어?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실 제가 여기 답지에는 안 써놨는데요.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봐줬으면 좋겠어. 이 interact라는 부분. interact가 이제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teract가 보통 이 자동사로서 전치사 with랑 잘 어울리거든. 뭐뭐와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따로 이제 목적어를 갖지 않고 interact with라는 표현으로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만한 게 이 while이라는 놈이겠죠, while. 그렇죠? 여기서의 while은 이제 동안해가 아니라 반면해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되니까 그러겠죠.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접속사 쓰는 거 문제 없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걱정이 있어서 55%의 감소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뭔가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것과 아래 것과 서로 이제 대조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정도로 해석이 된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2번. 자, 다음 거 볼게요. 보셨어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책의 어디 문제냐면요. 102페이지의 1번 문제였습니다. 102페이지의 1번. 실전 모의고사 10회 1번 문제였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여기에 has 너무나 단순한 스위치 문제인데 의외로 잘 나와요. 이 스위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스위치는 약간 수학으로 따지면 좀 계산 실수를 노리는 약간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는 songs라든가 여기는 birds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주어가 아님을 여러분이 좀 잘 캐치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답지에는 따로 안 썼는데 하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건 뭐냐면 number of라는 표현, 이거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 나온다는 거, 요거를 좀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은이란 뜻이잖아. number of는 한 단어로 many입니다. many. much는 아니에요. number of는 이제 숫자 개념이다 보니까 많은 수의 이런 뜻이라서 many와 바꿔 쓸 수 있다.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2번에서는 이제 요 부분, 요거 아까 많이 틀렸더라고요, 여기. 이 동격 접속사에 대한 건데, 제가 그 답지에는 써놨을 텐데요. 동격 접속사 that을 쓰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르는데, 얘들아, more 자체가 목적어로 쓰일 수 있어요. 얘 자체가. 왜냐면 많은 것이란 뜻이야. 여기서 많은 것, 대명사 많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 more 자체가 목적어로 쓰여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잖아. 완전한 문장이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that을 써야 된다.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추상명사일 때 역시 우리가 동격의 that을 쓴다. 이때 추상명사라는 건 제가 이제 아마 답지에 써놨을 텐데 possibility, ability, 또는 probability, fact, evidence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오고 뒤에 that이 오면은 동격이구나라고 니네가 생각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편해져요. 문제 풀이할 때. 오케이? 그래서 추상명사 뒤에 that이 오면 동격절의 that인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되게 편하겠다. 알겠니? 이게 제가 좀 연계성을 보여주자면요.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그냥 이런 걸 하나 써볼게. 앞에 잡아봐봐. 우리가 이 think라는 동사가 보통 대절을 많이 받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생각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대절은 이 think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죠, 당연히. 그렇죠? 얘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 이 think를 우리가 명사형으로 쓰면 그냥 thought거든. 우리가 보통 과거나 과거분사형으로 쓰는데 thought 자체가 명사형으로도 쓰여. 생각 이렇게. 그러면은 이 thought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뭔가를 뒤에 쓰고 싶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이 that이라는 녀석으로 써요. 똑같이. 근데 얘들아, 얘네가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 거, 동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동격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명사와 명사가 똑같다. 이게 동격이라는 개념이야, 애초에. 그래서 동격 접속사 자체는 원래 명사절이야, 명사절.
본격 접속사는요. 명사절이에요. 이거 명사절. 요 명사절과 앞에 있는 요 명사가 똑같다는 개념이거든. 명사절 접속사는 너네도 잘 알다시피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뒤에.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고, 지금 보시면은 think 뒤에 that을 받은 것처럼 이 thought라는 명사로 바뀌었을 때도 똑같이 that이라는 놈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이게 비슷한 게 있어. believe 있잖아, believe. believe도 우리가 보통 believe that을 많이 쓰죠. 뭐뭐라고 믿다. 그럼 우리가 똑같다? 이 believe도요, 우리가 believe라고 명사를 쓸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that을 쓰는데, 이때 that도 뭐야? 동격에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야, 얘들아. 패턴이.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요. 이 얘기 기억나는지 한번 좀 볼까? 우리가 보통 이제 be able to라는 형태 많이 쓰잖아요. 뭐 할 수 있다. 그치? 투부정사를 이제 쓰죠? 이 able의 명사형이 뭐야? able의 명사형. 이게 ability야, ability. ability. 그럼 우리가 ability를 꾸며줄 때도 보통 뭘 쓰냐? 투부정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야, 짝. 얘네 둘이 짝.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코어케이션, 그러니까 짝꿍 개념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짝꿍 개념. 영어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ability를 꾸며줄 때는 ing나 pp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투부정사로 꾸며주는구나. 왜 그럴까? 애초에 우리가 be를 ing로 안 쓰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좀 너네가 연계해서 암기하면 좀 더 잘 외워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볼게요. 3번 여기 있네요. 3번 내용에서는 어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뭐 2개? 아니 하나? 하나겠네, 하나. 그냥 요 정도.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요 정도. 5형식 구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끝내지 말자고. 여기서 끝내면은 이제 중3 수준이고요. 우리 고1이잖아. 그냥 단순히 투부정사 말고요. 여기에 PP형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능수동을 따져줘야 된다. 근데 뒤를 봤을 때 most unimportant sounds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능동형을 써줘야겠구나. 따라서 to ignore가 맞구나. 이렇게까지 하면은 정말 완벽한 어법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4번도 좀 비슷한 패턴인데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어. 이거는 이제 뭐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사원형 써도 된다. 이건 너네가 뭐 중2 때부터 하도 많이 봤던 거라 이제 좀 많이 익숙할 텐데 사실 얘는 어법 문제로선 그렇게 매력적인 녀석은 아니에요. 잘 안 나와. 고등 과정에서. 너무 쉬워. 근데 이제 영작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얘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패턴 자체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역시나 help 목적어 pp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help 목적어 pp 자체를 잘 안 써요. 그 패턴 자체를 잘 안 쓰니까 help 뒤에는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둘 다 쓸 수 있구나. 그냥 가볍게 그 정도 기억해 주자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serve as 나왔는데 이 serve as는 어법으로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닌데요. serve as 자체가 뭐뭐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act as라는 표현이 있어요. act as. 뭐뭐의 역할을 하다. 그래서 이 정도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serve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뜻은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제공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방금 말했다시피 어떤 역할을 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이 serve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복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복무하다. 군복무하다. 할 때 우리가 serve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serve의 명사형이 뭐야? 서비스 아니야, 서비스. serve의 명사형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라는 단어가요. 군복무라는 뜻도 돼요. 군복무. 그래서 보통 뭐 serve in the arm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service in the army. 군대에서의 복무.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통은 serve in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serve in 이 복무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전치사 for 뒤에 ing라는 동명사 형태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얘도 역시나 능수동 이런 거 따져주는 거 우리 잊지 말자고요. 뒤에 speech sounds라는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능동형을 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for me 문제될 게 없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자고. 됐죠? 자, 그러면은 예를 테스트에 대한 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이 책에
남은 거를 이제 쳐버립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다 펴주시고요. 100쪽부터 볼게요. 100쪽. 그 뭐야, 우리 새 책 사온다고 해서 여러분 막 안 가져오신 거 아니죠? 책 다 있죠? 100쪽부터 볼게요. 응? 왜 안 넣어? 오케이. 여러분 요새 저기 뭐야 그 제가 스케줄 보내달라고 한 거 여러분 거 다 잘 봤는데요. 잠깐만 이거 좀 뺄게. 너무 아파갖고. 잠깐만 뺄게. 그 스케줄을 보니까 그 이제 스케줄표를 이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쌤들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토요일 날에. 근데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은 쌤들이 진짜 진심으로, 나 포함해서 진심으로 뭐라 했냐면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 니네 주말에 쉴 시간이 없던데? 니네 일요일날 안 쉬어요? 일요일날 학원 다니는 사람들 하진이도 뭐 일요일날 뭐 나가고 보니까 내 기억으로 그지? 수호도 그랬었나? 서현이도 주말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 승훈이도 그렇고 그럼 궁금한 게 언제 쉬어요? 안 쉬어요? 서현아 안 쉬어? 쉬는데요? 아니 주말에도 저기 학원 나가잖아. 네. 끝나고? 언제 쉬냐고요? 끝나고도 쉬고. 아니 그러니까 하루 완전히 쉬는 날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안 가니까 평일에 놀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지금이야 이제 특수한 경우여서 그런 거고 평상시에 만약에 평상시였다면은 이게 제가 고3 때 빼고는 그래도 난 주말에는 쉬었거든요. 고3 때 빼고 고3 때가 이제 어차피 공부하니까 주말에. 근데 그래도 일요일은 쉬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저기 뭐야 주말에 대부분 이제 학원을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가 어제 잠깐 그 바람 좀 쐬러 갔다 왔었는데요. 어제 한 그 바닷가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5분 보고 왔어요. 5분 보고 왔는데 갔는데 이제 뭐 요즘에 뉴스 기사 보면은 뭐 사람들 뭐 요새 뭐 많이 나온다 막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보다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튼간. 근데 이제 아무튼간 요새는 여러분이야 뭐 어차피 거의 일상이 요즘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학원집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고등학생이라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또 맞고 참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 자 봅시다. 1번 건너뛰고 2번 봅시다. 2번. 자 한번 보십시다. 1번부터 볼게요. 일단 동사 관련인지 절 관련인지 형용사 뭐식인지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어보이딩이니까 동사 관련이죠.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 부사죠. 그 다음에 얘도 형용사 부사, 동사 관련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얘는 뭐 구문 분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스탑 나왔잖아. 따라서 스탑 to 쓸래, 스탑 ing 쓸래 이 문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마케터들이 피하는 것을 멈추기 전인지 피하기 위해 멈추기 전인지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것들을 피하는 거를 멈추기 전에 뭐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맞으니까 ing를 썼겠죠. 그래서 사실 stop to ing나 try to ing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문맥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것 중 하나니까 특히 stop이 좀 잘 나와요. try는 좀 잘 안 나오니까 stop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결정적인 단서 역시나 becoming이 나와 있죠.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tolerant가 이제 문제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얘는 사실 문제 의도가 뻔하죠.
hardly slay, hard slay라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부사 자리가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the percentage of left-handed people이 이제 주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사 sings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지금 보시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껴 있으니까 당연히 부사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의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hard를 부사로 쓴다면 뭐 열심히 뭐 아니면은 뭐 어렵게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hard라는 단어로 동사를 꾸며줄 때 이건 약간 팁인데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쓰질 않아요. 우리가 you study hard라고 하지 you hard study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hard의 의미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hard보다는 hardly가 더 적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적절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비동사에 밑줄 쳐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 겸 얘기해보자면 자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하면은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라고 했었어. 혹시 내가 얘기했었니 이거? 첫 번째 뭐였지?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어떤 문제? 스위치 문제. 두 번째 시제 아니에요. 그렇지 대동사였어. 됐어? 문제 의도가 이렇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팁을 줬던 게 대동사로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은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부사가 나와요. 웬만하면 대동사 문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 나오거나 뭐 요 정도? 그리고 대동사가 나오는 패턴이 뭐 좀 되게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as,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패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수동사 주어나 니들 동사 주어 뭐 이런 패턴으로 나오거나 뭐 이런 패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비교급의 then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패턴. 그러니까 패턴은 되게 다양해요.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쓴 건데,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보통 요 동사 자리가 이제 대동사로 나오는 거죠. 이 뒷부분은 다시 말해보자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 수식어 나오거나 뭐 요 정도가 되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뒤에 likely to 하고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대동사 문제는 아니겠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 지금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앞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스위치 문제겠구나 정도는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앞을 봤을 때 but in fact a society 얘가 주어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대절이 나오고 있죠. 대절에 tolerate people 그 다음에 잠깐 맞나? 맞구나. tolerate people working with different hands 여기까지겠네요.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여기 동사들이 society가 단수니까 is 이러고 끝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동사 목적어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됐지? 그래서 정답 4번 나왔습니다. society가 단수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 is를 써야 된다. 심플하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 didn't encourage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didn't까지 이렇게 밑줄 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과거의 부정형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는 보통은 시제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스위치는 당연히 아니겠죠. 어차피 과거형이니까. 그리고 태 문제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우리가 수동태를 이렇게 안 쓸 거 아니야. wasn't encouraged라고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태 문제도 아니고 스위치도 아니다. 그럼 남는 거 시제일치겠죠. 시제일치. 됐어? 그러면은 요 5번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would, want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골라보자면 if가 됩니다. 뭡니까? 가정법이죠. 가정법. 됐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형이기 때문에 5번은 문제될 게 없다 라고 그냥 간단히 넘길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간단히 넘기지 말고 간만에 좀 복습을 해보자. 간만에 요거 한지 여러분이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요. 잘 봐요. 우리가 보통 if 주어에 과거형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여기서 had pp 쓰고 have pp 쓰면 가정법 과거 하려고요. 맞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내냐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밑줄 쳐놓고 얘 시제가 맞느냐. 두 번째 여기에 밑줄 쳐놓고 요 시제가 맞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문제에는 뭐냐면 봐봐. 동사의 과거형 쓸래 아니면 had PP 쓸래 결국 이 문제예요. 지금 요 5번 문제가 이거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봐. 여기에서 had PP를 쓰면은 뒤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여기서 had PP를 쓰면은 무조건 틀린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 혼합가정법이 있었잖아. 혼합가정법은 뭐였습니까? if절이 과거 완료고 주절이 과거였던 거. 이게 혼합가정법이에요. 거꾸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과거고 여기 과거 완료. 이 버전은 없다고 했어요. if절이 과거 완료고 주절이 과거. 이게 혼합가정법이었다. 그럼 혼합가정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기억해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무슨 시제로 해석했지? 과거로 해석했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 얘가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과거처럼 현재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그때 이사 안 갔으면은 내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했을 텐데 하면은 이거는 가정법 과거잖아. 아 과거 알려잖아. 잠깐만 소리. 내가 만약에 그때 복권을 샀더라면 지금 떼부자일 텐데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다면 지금 여기 안 다닐 텐데 뭐 이런 거. 아 저 속마음 아니에요? 오해하셨어요? 안 계시네요? 네 됐어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를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됐어?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평상시에. 아 봐봐 나 옛날에 내가 그랬으면 내가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으면 나 진짜 지금 잘할 텐데. 이게 혼합가정법이다. 됐어? 응. 근데 이 혼합가정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팁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어떤 팁이었냐면 혼합가정법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 과거 완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실제 시제가 과거잖아요. 얘는 이제 아시다시피 실제 시제가 현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if절에서 얘가 과거 완료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단서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얘가 실제 시제가 현재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들이 나왔었어요. 그 단서가 뭐였냐면은 이제 어떤 그 여기에는 부사구를 좀 써주고, 그러니까 과거의 부사구, 여기는 현재의 부사구 이런 거를 좀 써주는 게 바로 단서들이었죠. 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잘 기억이 안 날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책에 있었는데요. 이게 책 앞부분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복습 겸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책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게 2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21페이지. 그거 잠깐만 보여줄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좀 복습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21페이지 한번 봐볼래? 아이고 잘못했다. 21페이지를 보면은 몇 번 문제냐면은 그 6번 문제야. 6번 문제. 이거 좀 잠깐 보여줄게. 자. 안 나오나? 오케이 됐다. 여기야. 잠깐만 봐봐. 6번 문제인데 이게 혼합가정법이거든. 오랜만에 보는 건데 봐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나와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 나온 거죠. 과거형 쓸래? 이제 과거 완료형 쓸래? 지금 요 문제야, 요 문제. 똑같이 요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그냥 다 골라버리면은 바로 틀리는 거죠. 실제 정답이 had invested였어. 왜 그러냐면 지금 뒤에 여기에 단서가 나와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두 개가 나와 있거든. 첫 번째는 went, 과거형이 나왔고 두 번째는 in 1997이라는 과거형 부사구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요 if절은 덩어리가 실제로 과거 시제구나. 실제로 과거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단서를 주고 있는 거지 얘네가. 그래서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by now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따라서 이 녀석을 통해서 얘는 실제 시제가 현재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가정법에서는 보통은
보통은 저렇게 단서를 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 오랜만에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나머지 넘어가고 10회에서 딱 하나만 볼게요. 실전 모의고사 10회. 9회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이따 첨삭할 때 좀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10회에서 1번은 패스하고요. 보자. 2번이 근데 2번은 좀 너무 쉽지 않나? 2번 보자. 2번 보자.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왓이 나왔네? 왓 나오면 내가 무조건 무슨 절? 무슨 절? 왓은? 왓은 무슨 절? 이게 왓 무슨 절이야?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 뭐로 쓰이는 명사절이라 했잖아. 그러면 앞문장이 완전 나와야 돼? 불완전 나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 됐어? 그럼 잘 봐봐. Two Americans apologize is on admission.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네? 전명 뭐 이렇게 되겠고? 다 나왔네? 그럼 완전한 문장이니까 수식어 나와야 되네? 근데 완 나왔네? 정답. 됐어요? 뒷부분 보지도 않고 푼 거예요. 뒷부분. 근데 뒷부분을 봤을 때 얘들아 봐봐. 푸츠가 나왔어. 동사가 바로 나왔네.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겠죠.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 됐으면 되는 거야. 됐니? 엄청 간단하죠? that 써도 되고요. which 써도 됩니다. which. 됐어요? 어차피 이제 앞에 있는 게 사람 아니니까 which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admission of guilt 얘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뭐 1번 바로 정답 나왔고요. 나머지 보자. 2번부터. 2번은 are 밑줄 쳐져 있는데 뒤를 보니까 얘들아 very formal because they choose different words 어쩌고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대동사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되겠다. 스위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뭐라? insist 나왔다. 좀 특이한 게 없네. 자, 우리가 insist 나오면은 보통 우리 그 시리즈 있죠.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 시리즈. 그쵸? 그럼 얘네 나오면 대절에 이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are가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 의도는 뭐야? are/be/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 대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해야 한다라고 해석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뭐뭐이다라고 해석되는 게 맞는지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많은 웨스터너들이, 서양 사람들이 주장한답니다. 대절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아주 포멀해야 한다고, 포멀하다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포멀하다고. 뭘 포멀해야 돼? 뭘 하긴 해야 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일반적 사실 전달일 때 뭡니까? should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should라는 거는 어떤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포멀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한국 사람들이 보통 포멀하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be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시제와 인칭과 수에 맞게 아라고 쓰는 게 맞으니까 어법상 올바른 거죠. 자, 3번 보자면 unfriendly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렇지. consider. 자, 이 consider를 하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 되는 거 문장 구조. 제가 이것도 써드린 것 같은데 복습해보자. 복습. 자, 이 consider의 문장 구조는 보통 어떻다? 대절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대절 이하라고 고려하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오형식 구조로 많이 나오죠.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이 목적격보 자리에는 뭐 보통은 이제 형용사가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형용사.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 이제 부교재에서도 문제를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보통 consider를 수동태로 바꿔서 문제를 내기도 했었죠. 어떻게? 이렇게 냈잖아. be considered 이렇게 낸 다음에 그럼 이제 목적어가 앞으로 갔으니까 얘만 남잖아. 그래서 그 뒤에 문제를 어떻게 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문제 많이 내죠. 근데 당연히 여기는 보어 자리, 보어가 이제 내려온 거니까 보어 자리인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같아요.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masters consider Koreans unfriendly 이렇게 오형식 구조니까 형용사 문제 될 거 없다. ally 붙었는데요. friendly는 형용사잖아. 됐어요? 그래서 3번도 문제 될 거 없고. 자 4번 보자면 뭐 이거 너무 쉽죠? 앞에 avoid 나왔잖아. avoid 뒤에는 ing 써야 되니까 being 문제 될 거 없죠. to be 쓰면 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면 can you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이거 뭡니까? 뭐야 이거? 딱 봐도 도치죠 도치. 그렇죠? 의문문이 아니잖아. 근데 도치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부사나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는 건데요. 맨 앞에 보시면 only 나오네요. only. 그렇죠? 그래서 only로 인한 부정어 도치가 된다. 여기에서 니네가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볼게. 조금만 더. 요것만 쓰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 얘들아 봐. only 도치 부분이 있잖아요. 얘는 보통 이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only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only만 나오는 경우는 보통 없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only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통 어떤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많이 나와요. 보통은 only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치가 일어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니네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한 가지 주의할 점. 그 주의점이 지금 마침 문제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주의점이 마침 나와 있는데, 보통 시간의 부사절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 only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가 이런 애들이야. only, when이랑 only after거든. 이 둘이 제일 많이 나와. 이 둘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얘네도 어쨌든 절을 이끌잖아. when이나 after도. 그렇잖아. 그럼 얘도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여기에서 도치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애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잠깐만. 여기도 도치였나? 잠깐만. 뒤에가 일단 도치인 거 맞는데 얘도 도치인가? 이러면서 헷갈리거든?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는 도치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 도치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로 나온다는 거. 지금 책을 보면 뭐라 나와있어? 여기 he, 주어, says, 동사, 주어 동사 나왔잖아. 어순. 그렇지? 그러니까 when절이나 after가 포함되어 있는 이 덩어리는 여기는 도치가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가 도치가 아니라 주절의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거야. 주절의 주어 동사. 얘 은근히 또 이제 니네가 시험 볼 때 내정지가 와. 이거 맞나? 막 이런다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Only when, only after가 포함되어 있는 요 절은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절이 도치야. 주절이 도치. 됐어요? 요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막 뭐야 when does he say 막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착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only when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났다. 그래서 5번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